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국창호라고 합니다. 먼저 그 합격 수기 발표에 앞서 두 가지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 저보다 더 훌륭하시고 더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사실 그 요령으로 이렇게 합격했기 때문에 그 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제가 다른 종목 합격 수기를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같은 우리 종로학원 수험생이고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날 제가 문득 보니까 제가 재수가 없더라고요. 재수가 없어 보여가지고 오늘 제가 드리는 또 말씀이 또 여러분 볼 때 이게 재수 없어 보이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혹시 뭐 이렇게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냥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제 122회 건축시공기술사를 여기 그 종로학원에서 20년 11월이죠. 그 다음에 123회 토목시공기술사를 올해 5월에 이렇게 취득을 했고, 제 125회 건설안전기술사는 그 주말 정규반만 들었습니다. 사실 나이 먹고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120회 시험 볼 때만 하더라도 와이프가 시험 보는 날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밥도 주고 도시락도 싸주던데, 123회 이렇게 준비하니까 밥도 안 주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사가지고 아침 먹고 점심도 먹고 이렇게 시험을 봤습니다. 제가 또 125회 이것도 한다고 하니까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지금 주말 정규밥 토요일만 좀 받고 대신에 가사 노동을 좀 내가 집에 해주겠다. 그래서 주 2회 분리수거도 좀 전담하고 하루에 한 번 이상 설거지도 좀 도와주고 강아지 목욕시키고, 그래서 좀 이해를 받아가지고 이제 주말 정규반 다녔고, 사실 주말 정규반 교수님도 잘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제가 앉은 저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좀 재밌게 수업 이렇게 듣고, 주말 공부가 사실 전부였고, 주중에는 건설교육원에 그동안 못 받았던 교육도 받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7월 초에 되니까 갑자기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125회 필기시험 원서 접수 기간이 이제 된 겁니다. 7월 6일부터 9일 사이인데. 그래서 내가 이 시험을 또 봐야 되나. 토목시공기술사 준비하면서 좀 손에 이게 굳은 살이 설거지하면서 다 풀어졌는데 이게 또 힘도 안 들어가고, 또 400분 이 시험을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그동안 텐션도 좀 떨어지고 고민을 좀 며칠 하다가, 이게 또 올해 마지막 시험이고 또 언젠가는 보게 될 텐데 보고 후회하자. 그래서 원서를 접수했고, 정말 저는 요령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3주 20일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이 도움이 될지 어찌 모르겠는데, 제가 한 공부 방법을 이렇게 거짓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3주 중에 D-3주는 정독을 했습니다. 정독. 우리 여기 학원의 교재가 다른 학원들도 보는 아주 좋은 교재입니다. 그래서 저걸 정독을 했는데 읽다가
그 건설 관련법은 좀 이렇게 개정된 법 위주로 좀 많이 좀 깊게 공부했고, 뭐 하인이 뭐 이런 쪽 나올 때는 머리가 아프고 이해도 안 돼가지고 그냥 건너뛰고, 또 이권의 건축 토목 분야는 제가 공부했던 분야라서 좀 빠르게 진행하고요. 그렇게 한 일주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2주차 됐을 때는 서브노트, 뭐 저는 이게 또 모의고사반도 안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서 또 학원에 그 기출문제 책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 114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이렇게 쭉 보면서 자주 출제되는 그 문제를 목록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꼭 외워야 될 그 용어를 제가 알고 있는 거 빼고 한 40개, 20장. 그리고 대과제로서 어디든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 5장 정도 이렇게 작성을 했고, 마지막 그 한 주는 그것만 외웠습니다. 제가 뭐 암기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서 그 헤르만 어빙거스의 그 망각국수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외우고 좀 치다 바로 잊어버려가지고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일주일 정도 계속 암기를 했고, 시험 가서는 그 내용을 아는 건 다 쓰고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용어를 이렇게 보면 용어 시험 같은 경우는 그 1페이지 그리고 마지막 그 10번 쓰게 되는 문제는 자신 있는 문제를 그 중에서 좀 골랐었고, 왼쪽 페이지는 자신 있는 거, 오른쪽 페이지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내용들을 위주로 이렇게 썼더니 역시 뭐 자신 있는 문제는 점수가 좀 높게 나왔고, 자신 없던 문제도 뭐 상대적으로 이렇게 좋아 보였는지 이렇게 뭐 극히 나쁜 점수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용어는 한 페이지씩 작성을 했고요. 고득점 나온 건 사전 작업 허가제가 22점 나왔는데 그게 제가 외운 겁니다. 그 용어 40개 중에 들어가는 거여서 그게 나왔고, 그 다음에 2교시 그 서술 문제부터는 제가 공부 안 했던 분야는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는 거 위주로 쓸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골랐는데, 주로 토목, 건축 관련한 내용 위주로 이렇게 선정을 했고, 제가 글씨는 막 내둘러 쓰는데 사실은 제가 볼펜을 잡고 쓰는 글씨는 좀 가독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무가 봐도 제 글씨를 읽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잘 쓰는데 그 한 문제당 3페이지 쓰는 게 저한테는 너무 고역이어서 2교시에 2페이지 쓴 게 하나, 3교시에 하나, 4교시에는 2페이지 2문제 썼어요. 근데 그 점수가 2교시는 38점 나왔고요. 3교시는 46점, 4교시 2개는 40점, 41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2페이지를 이렇게 쓰면 내용이 묻는 말을 잘 써더라도 점수가 고득점 받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필력을 좀 키우셔가지고 가급적이면 2.5페이지 이상은 우리 교수님들 말씀하시지 좀 작성을 하셔야 되고, 55점이 뭐 고득점이 나왔는데 그 문제가 제가 봐도 마음에 드는 문제였습니다. 뭐냐면 무량판 구조 건축에서 제가 그 분야가 옛날 삼풍백화점 그 사례도 되기 때문에 펀칭쇼 이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분야 위주로 해서 뭐 차이점 비교하고 썼던 내용들이 좀 고득점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끝나고 나면 질문도 하시겠지만 저는 그 사례를 못 적었어요. 못 적은 이유가 아는 게 없고요, 경험이 없고, 두 번째는 사례까지 쓸 여력이 저는 안 되어서 애초부터 사례를 쓰라고요. 그냥 고득점 포기한 거죠. 그래서 전 사례는 쓰지 않았고,
차별화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의고사를 안 받아서 그런지 하여튼 뭐 차별화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 그림과 도해는 가급적 좀 넣으려고 했고 2페이지에 좀 집중해서 넣습니다. 대신에 1페이지는 그 개요 부분하고 결론이 좀 연계는 되되 양은 많이 안 썼고 우리 교수님 늘 말씀하시는 그 사전 검토, 그 다음에 안전작업 절차 이런 내용들을 좀 1페이지에 채우고 그 요구하는 답변은 2페이지 또는 3페이지에 이렇게 작성을 해서 했던 내용들이 대개 48점 이상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저에게는 3페이지를 쓰느냐 아니면 원래대로 페이스대로 해서 뭐 2페이지, 2.5페이지를 쓰느냐 이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시간을 타임워치를 재보고 써봤는데 제가 제 스스로 채점위원이 되어도 양이 많다고 해서 막 내둘러 쓰는 게 제가 마음에 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좀 혹시 이렇게 필력이 안 되시는 분은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대과제형으로 작성했던 내용들은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어디에서 쓸 수 있는 다 내용이 있잖아요. 뭐 위험성 평가라든지 뭐 특히 그 한국안전보건공단을 제가 2주차에 이렇게 그 서브를 작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보게 됐는데 거기에 최근 사고 사례 추락재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월간 코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보니까 폭염 온열 질환 이렇게 나와서 그걸 좀 요약 정리했던 게 또 바로 시험에 쓸 수 있어가지고 그게 좀 점수가 잘 나왔고 물론 뭐 폭염주의보를 온열주의보로 쓰고 뭐 이런 좀 실수는 했지만 그런 건 크게 고려되지 않고 이렇게 좀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사실 그 어제 많이들 다들 기대하셨을 텐데 저도 생각보다 합격자가 좀 적어가지고 좀 안타깝긴 하던데 그 박물관은 살아있다라는 그 영화 그 주연 배우 벤 스틸러라고 있는데 그 벤 스틸러가 그 주연한 영화 중에 보면 그 월터의 상상이 현실이 된다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상상하면 이게 현실이 되는 건데 상상조차 하지 않으면 그건 얻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고 이렇게 또 준비하고 계시면 또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합격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더 길게 얘기하면 정말 재수없기 때문에 혹시 뭐 저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문에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다닐 때 전공은 뭐 하셨어요? 전 건축공학과. 네네, 질문하십시오. 박물관에 최근 한 1년 사이, 1년 반 사이에 세계시나 이렇게 수요가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건축 시공, 건축 전공자로서 건축 시공 따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토목 시공 따기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것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게 대단히 어려운 안전도 금방 따셔도 대단하신데 제가 궁금한 게 그 토목 시공, 건축 시공, 시공기술과 대표적인 토목 건축 두 개를 따시고 시간이 오래된 것도 아니고 바로 이어서 이 안전을 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게 이게 굉장히 그 교수님 항상 말씀하시는 그 안전 쪽 방향으로 이 사고가 열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계속 잘 안 열리고 그러는데 네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너무 그 붙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시공 쪽으로의 답변을 쓰기가 굉장히 네. 쉬웠을 것이다 네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어떻게 극복했는지 하는 거 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그 고득점 나온 그
네, 감사합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에 앞서 제가 사실 건축 토목할 때는 시험 끝나고 그날 복귀를 좀 했는데 건설 안전 보고 나서는 4교시에 한 2문제를 정말 모르는 내용 뭐 쥐어짜서 쓰다 보니까 뭐 페이지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복귀는커녕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박스에다 쌌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기억은 확실히 나지는 않지만 기억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질문하신 그 건설 안전 기술사 답안 작성할 때 시공 기술사처럼 작성을 하면 점수가 높게 안 나온다는 말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 역시 교수님이 몇 번 말씀하셔가지고 대체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정한 것은 뭐냐면 제가 사실 대부분의 지식은 시공 쪽이거든요. 그래서 시공으로 이렇게 풀어가되 결론 부분은 안전으로 종결을 지었습니다. 결국 뭐 안전 대책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시공도 안전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유도로 답변을 이렇게 작성하려고 했고요. 거의 빠뜨리지 않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채점위원들 보시기에도 얘는 건축도 썼다가 토목도 썼다 했지만 안전으로 이렇게 귀결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점수 줬고 단지 제가 아까 그 38점, 40점 그 2페이지 쓴 거는 제가 봐도 내용은 괜찮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분량이 적다 보니까 그거는 이게 그랬고 고득점이 나왔던 그 무량판 구조는 정말 땡큐 문제여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늘 하는 식 있잖아요. 개요. 그래서 무량판 구조가 왜 요즘 많이 고층 건물이나 또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채택을 하는지 그게 사실 그 무량판 구조가 기둥과 슬라브로만 이루어졌고 보가 없는 형태에서 층고가 확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콘크리트 구조하고 이렇게 비교. 그래서 그런 그림 그리고 과거의 삼풍백화점의 어떤 피해 사례 그리고 그 무량판 구조의 플랫 슬래브하고 플랫 플레이트 슬랩 그 구조의 어떤 문제점, 펀칭 슈어 이런 것들을 그림과 문제점 그리고 또 안전 관리자 입장에서 이 시공 파트에서 그걸 보완하기 위한 그 시공들을 제대로 했는지 그런 또 조언을 또 해줘야 되고 또 과거에 이런 그 사고 사례, 국가적인 그 안전 우리 그 법이 바뀌는 그 사고였었잖아요. 이런 데 이제 서로 이렇게 공조를 하고 이런 내용들을 그냥 저 상식선에 그냥 막 썼습니다. 상식선에 무슨 교리도 아니고 뭐 상식선에서 제가 가끔 이렇게 군사적인 용어가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질문에 답변이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